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있어. 이거 뭐야? 멕시칸. 에이. 산초. 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24회.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두 분의 CEO분들을 저희가 모시고요. 1부는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CCTV 전문 기업의 한국시텍의 박재규 CEO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게스트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왠지 친근한 남자 오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한국시텍의 박재규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약간 어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네. 자, 먼저 회사 한국시텍이 어떤 데인지 이제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텍 이게 또 발음을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이름 부를 때. 한국시텍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CCTV 제조 기업이고요. CCTV 중에서도 주로 디지털 CCTV, 즉 IP로 전송을 하는 이제 그런 CCTV인데 주로 이 골목 같은데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어린이 보호나 이제 부녀자 보호 뭐 이런 카메라를 제조하는 CCTV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주로 방범용 CCTV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도에 회사 창업된 겁니까? 창업은 이제 9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2004년부터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일생에 한 번쯤은 한국시텍에서 만든 CCTV에 한 번쯤은 찍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뭐 여기 골목 밑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 이미 다 찍혔습니다. 아, 이미 찍힌 거네. 오늘이도록.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계속 하시고 그리고 군대 생활도 군악대에서 3년 음악 하실 분처럼 안 생겨주셨는데. 음악이 뭐 대중음악은 아니고요. 클래식 음악이라서. 아, 클래식은 좀 맞으십니다. 네. 원래 꿈이 음악인이셨던 거예요?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뭐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악기를 연주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제 군악대 제대할 때쯤에 제가 이제 적성이라든지 또는 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재능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지금에 하는 이런 정보통신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창업을 하신 건 아니죠? 뭔가 또 사회생활을 하셨죠, 직장? 그럼요. 예. 이쪽 보시고 말씀하세요. 직장 생활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린나이 코리아라고 가스기구 린나이 입사해서 뭐 오케스트라 쪽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방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됐고 용산 전자상가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은 이제 업종을 이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같은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린나이 코리아에서는 그럼 오케스트라를 하면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뭐 꿈과 끼 그런 것을 사실 이게 내 끼가 맞나 하면 다 고민들 많을 건데 어떻게 본인 경험상 이건 끼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 하나의 그런 뭐 악기 연주도 클래식 음악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하고 또 그다음에 깊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느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느끼고 자기가 영감을 얻어서 그런 이제
뭐 음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도 이렇게 입술이 터지도록 이렇게 저는 호른을 연주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입술이 터지도록 그 노력을 해봤지만 아 이게 한계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나한테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한계점을 느끼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인분들도 뭔가 그걸 알려면은 끼가 아니라면 뭔가 한계점까지는 일단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빨리 그거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도 뭐 오랜 동안 했는데 뭐 요즘에 또 이게 책을 보고 또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99%까지 왔는데 아 1%만 더 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아 이거 99%에서 되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네. 근데 그 빨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 하나의 일이든 하나의 공부든 깊숙이 파고들다 보면 그런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걸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이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용산전자상가 그쪽에서 이제 IT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IT 쪽의 일이 나에게 맞는다 느꼈던. 계기요? 네. 왜 그리 가셨나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걸 좀 공개하기가 좀 아니 저희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민망해서. 아니요. 여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거기가 취업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 그게요. 네. 제가 닌나이 코리아 이제 그 오케스트라 다니고 있는데 같은 군악대 제대했던 그 동기죠. 이제 군대 동기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양복 쫙 빼입고 아주 그 훨씬하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사업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이제 요즘 그 피라미드 사업. 다단계. 다단계. 네. 뭐 350만 원을 입금하면 뭐 이렇게 1등이 한 채가 쓴다. 뭐. 나를 위해서 일주일만 교육을 받아다오. 전우야 가자.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고 아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네. 저를 흔들어 놨죠. 네. 근데 흔들렸는데 아 그럼 휴가를 내고서 내가 와서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꼴이 된 거죠. 네. 뭐 350만 원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 별도 게 아니지만 그때는 좀 큰 돈이긴 그렇죠. 했지만 또 어렸을 그렇죠. 때고. 예, 어렸을 때고 아, 몇 살 때였는데 그렇게 몰직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투자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기를 사업. 몇 살이었는데요? 사업도 아니고 뭐 전우야. 네, 전우야 한마디에. 예, 뭐한 20대 중반. 그렇죠. 25 뭐 이 정도였었는데 어리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지금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산용 산업의 재팬 나이프 뭐 이렇게 자석료인데 네. 그 자석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분명히 그 자석료를 저는 샀고 네. 그거를 주워서 불려가지고 건물을 사준다고 했는데 네. 아직 자석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서 저 동기의 이제 선배인데 전라도 광주 사는데 네. 예, 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잡으러 가자. 네. 그래서 갔습니다. 광주에 갔는데 그 누나가 노래방을 하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첩보를 이제 네. 입수를 하고 경찰청 사람들처럼 돼간다 지금. 쫓아갔죠. 네. 쫓아갔는데 뭐 새벽이 돼도 안 와요. 2시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뭐 지키고 있으니까 잠복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잠복하는데 이런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뭐 이상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이런 위성 방송인데 무슨 그때 MTV, 네. 뭐 이런 패션 TV 이런 네. 게 노래방 자막을 배경을 깔아주는 그런 건데 그걸 보고서 야 저거 뭐냐 우리가 저런 거를 사업을 하면 좀 뭐가 좀 되겠다. 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전화번호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화번호 뒤졌더니 뭐 그 하이게인 안테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전화했더니 또 용산 전자상가 누구 대리점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됐죠. 결국 그래서 자석료 때문에 지금 이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 근데 잠복은 성공하셨어요? 잡으셨어요? 못 잡았죠. 잡았으면 여기 안 왔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쪽에 일을 배워보겠다 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실직이 되셨어요. 그렇죠. 실직이 된 다음에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그 IMF 때인데요. 네. 그 직장이라는 거는 그때는 좀 어려웠고, 뭔게 하던 게 이제 제가 있으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이제 한 7년간 같은 업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을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예.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던 일을 직장 생활 하는거나 예. 개인 사업하거나 큰 욕심 없이 시작은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시택을 그때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개인 사업을 했지만 그때는 한국 미디어, 네. 지금 한국시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기를 당해서 아이템을 발견했고, 그렇죠. 그래서 실직을 당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위기를 맞으실 또 의향은 없으세요?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년의 위기. 예, 중년의 위기 그동안에 한번. 이제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산전수전 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겪어봤어요. 이제 싫으세요? 더 이상? 아니 뭐 나름대로 이제 굳어졌죠. 네. 굳어졌고 뭐 그런 뭐 냄새, 느낌 어. 뭐 이런 촉. 게 이제 촉이 이제 발달했구나. 그렇죠. 뭐 사기의 느낌. 냄새. 네, 냄새, 느낌 이런 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 네.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뭐 이게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처음부터 이제 CCTV 쪽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CCTV가 저도 알지만 저 산업이 되게 오래된 산업이지 않습니까? 60년대부터 CCTV 산업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예, 그렇죠. 60년대부터. 근데 특별히 한국 시택만의 뭔가 우리만의 강점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이제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게 그 적외선으로 예? 우선은 야간에 예? 빛이 없어도 촬영이 되고 아. 그다음에 얘가 회전이 다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360도 전방이 촬영이 회전이 다 된다는 게 얘가 뭐 센싱을 해서 직접 그 물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뭐 리모트 조종한다는 겁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데요. 내가 그 뭐 조이스틱이라든지 마우스를 갖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네. 저기에다가 이제 지능형 모듈을 넣게 되면 얘가 이제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죠. 네. 네.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회사를 잘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시장 점유율, 뭐 어느 정도의 좀 점유율이나 뭐 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에서의 위치. 네, 저희가 이제 그 CCTV 전체로 보지 말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저희 동업종이라고 하면 네. 뭐 그 원조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조라고 하면 그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그 어떤 컨버전스한 그런 CCTV를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그 생산을 하게 됐고. 뭐가 융합됐다는 겁니까? CCTV하고 IP 아까 IP하고 네트워크랑요? 아니면 뭘 융합시킨 겁니까? 컨버전스에 했다면? 예, 뭐 그걸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이제 네. 그거를 많이 깨달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기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적외선이라고 네네. 하는 그런 그 야간 조명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 그 조명이 또 되고 그다음에 얘가 회전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이 돼서 그런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이쪽에 네. 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융복합 제품으로서 그런 다기능을 갖게 되죠. 아. 근데 그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좋은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시면서 성공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 완벽하게 만족하시면서 근무하셨나요? 그렇진 않았죠. 불만이 있었죠. 아, 회사에 대한 불만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불만, 가졌던 그 불만들이 직접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네.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해가 됐던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뭐 사용자라고 하죠. 네.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 이렇게 구별이 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과 그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입장은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제가 질문 내용을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아 예전에 이래서 어쩌고 이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네, 네. 창업을 해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어떤 공구라든지 뭐 계측기나 장비를 네. 이게 많이 구매를 해주고 또 그런 장비에 의해서 제가 또 기술을 더 한층 더 높여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 재정적인 면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뭐 연구개발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여건이 많이 좀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또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돈이 그 재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접근은 안 되는 부분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표님은 엔지니어 개발이셨나요? 네, 저는 뭐 다양한 거를 아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거를 다 해봤어요. 네. 뭐 연구개발도 해봤고. 경영과 관련해서는 불만 없으셨어요? 사장님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하시는 건 없나요, 지금? 그게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이렇게 따라간 부분도 있는데 예. 그 안 좋은 면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또 본 게 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그 CCTV 사업에 뛰어드실 때 그 네, 뭐 삼성이나 LG 그 대기업에서 나온 그 쟁쟁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한테는 어떻게 대응하시면서 뛰어드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시장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가져가는 시장이 있고 이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시장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브랜드 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일반 장사를 하는 그런 뭐 식당이든 이런 뭐 이렇게 옷 매장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기능이 중요한 거지 그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네네.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사 제품을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때 그 시장에 대기업이 이미 있어요. 뭐 그럴 때 어떤 뭐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대기업이 그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있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 좀 다릅니다. 솔직히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대기업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G와 이렇게 좀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LG를 이제 얼마만큼 접수를 좀 할 수 있는가. LG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LG가 도대체 어떤 회사고 LG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녹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 LG와 이제 코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LG가 안 하는 것, LG가 못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제가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LG의 그 나쁜 저분 LG인가 보다. 이 공을 왜 던지는 네, 거예요? 좋아서. 겁내지 마세요. 공 많이 맞서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LG하고 협력 관계를 좀 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LG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준비를 해서 협력을 한다 해도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잖아요. 요새 화두가 가불관계 아닙니까? 뭔가 불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LG를 관리하세요? 그거는 사실 반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지간에도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그래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네. 사실은 나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뭐 아까 LG와 갑을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LG가 갑이 아니라 그 제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런 부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LG 직원들이 저희 회사 와서 살아요. 예, 저희 회사 와서 산다는 거죠. 제가 잘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뭐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그 상호 관계, 공생 관계, 예, 공생 관계, 뭐 거래를 하더라도 뭐 LG 거를 제가 팔아주기도 하지만 저희 거를 LG가 또 그 이상을 팔아줍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양자 간의 거래를 생각을 해서 꼭 뭐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이 아니라 저쪽의 부분에 내가 제공해야 될 게 뭐고 또 그 LG로부터 제공받을 게 뭔지 뭐 저희가 LG랑 하니까 뭐 LG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장점을 LG에 제공함으로써 서로 요즘에 상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시택 매장이라든지 시택의 어떤 공급망, 대리점망에서 시택이 안 만든 LG 제품도 판매해 줍니까? 네,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 80%는 저희가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어요. 와. 네. LG전자 제품을. 네. 아,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 또 반대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을 음, 또 LG를 통해서 많은 거래처에 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LG 직원하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갔어요. 누가 네. 술값을 내나요? 1차는 여기서 일단 이제 뭐야 1차는 LG가 내. 일단 곰탕은 LG가 사장님, 쏘고 아니, 표정을 보니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제가 못해서 제가 못하긴 하는데요. 네. 아, 당구를 치던데요. 저희 그 영업부 직원들이 아, 당구를 네. 쳐서 아, 예, 뭐 당구에서 이제 이기는 지는 네. 그런 게임으로 게임으로. 내기. 네.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 꼭 대표님 회사가 아니라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됐다. 장관이시라면 사실 지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어떤 전문기업의 또 역할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창조경제 말이지만 본인이 만약 장관이라면 대통령이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뭔가 해가지고 자 대기업 이렇게 이 분야 하고 중소기업 이 분야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제도 중에 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또 활용을 하고 있긴 하고요.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개발 쪽이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도 하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 R&D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 아주 많은 투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R&D 쪽에 중소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 그리고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줘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들 네. 이런 게 마련이 돼야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뭔가 전문 분야의 R&D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대기업이 이렇게 네. 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 등록을 하게 만들고 네. 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네.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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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대기업하고 그 연계를 해서 음. 상품화를 시켜서 네. 또 뭐 세계 시장에 파는 그런 제도들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회사 직원 규모가 몇 명 정도? 지금 28명. 28명이요. 근데 지금 CCTV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딱 얼핏 생각을 해도 R&D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이제 다 보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직원 규모가 28명인데 그 연구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그 실제 연구 인력만 따진다고 하면은 한 8명 정도가 돼요. 네. 8명이면은 R&D 인력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그 R&D에 대한 부족함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R&D를 이제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시행을 하는데 솔직히 소규모 회사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컨버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와 비슷한 그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서로 공동 개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제품화가 됐을 때 저희도 팔고 그 중소 그 상대 회사도 같이 파는 이제 이런 파트너십 이게 중요하죠. 네. 아, 그럼 같은 업종의 업체들끼리 힘을 좀 모으는 건. 같은 업종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컨버전스 할 수 있는. 컨버전스 저희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은 그 네트워크 장비를 아. 하고 있다. 네네. 또 어떤 회사는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 음. 또 어떤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한다. 네. 그럼 그 회사끼리 어. 코업을 해서 어. 하나의 제품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팔게 되면 네. 훨씬 더 팔로가 커지죠. 지금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 각 전문 기업들이 개발 전문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도 이 분야하고 이제 다른 분야 그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그런 것들 할 때 네. 어떤 게 중요한지. 맞아요. 우선은 자기의 전문 기술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가 아니라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자기 독보적인 기술을 만든 다음에 타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술들이 어떤 건지를 그런 통찰력을 갖고서 인사이트한 그런 부분을 갖고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뭐 그쪽에서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제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그 코어를 하게 된다고 하면 1등끼리 뭉치면 1등을 하지 뭐 1등끼리 뭉쳤는데 그 중소기업이라도 떨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하우가 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겠네요. 무기가 그럼요. 있어야 뭔가 딜할 수 있는 네.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의 집중된 기술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정석대로 네. 모든 걸 기업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큰 위기 분명히 있었겠죠. 언제가 그 위기였을까요? 그 이제 그 사실은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토크쇼요? 이거요? 지금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뭐 큰 기업을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아주 그 작은 예.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다져가면서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뭐 하나 벌려고 가지고 돈을 보고 쫓는 일보다는 그 일을 보고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의 위기라고 하면은 그 이제 CCTV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중국제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도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에다가 팔면 이 국내 기업은 중국의 그런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이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차별화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 그냥 물량 공세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피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내년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그 수출,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국내 시장은 이렇게 위기지만 해외 수출로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역시 힘든가요, 경쟁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동안에 내수 위주로 했었는데 그 내수 시장은 작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문을 열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 수출도 하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시 해외 시장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아까 그 집중된 또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그 세계 시장을 두드린다고 하면 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꼭 한국 시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그 전문 기업들, 제조업체에 다 공통된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냥 국내에서만 거기랑 막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 거고 그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죠? 글로벌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제가 그 중국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중국과 이제 그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중국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뭐 정글말리 책 뭐 인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게 그 소설이다 보니까 많이 사실에 많이 근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깊은 곳까지는 건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책을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중국 쪽의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제가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디테일함이 없어요. 뭐 큰 거 이런 거 다 잘하고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 네, 중국 사람들이 네. 큰 거를 잘하고 네. 뭐 그런 규모 있는 것들을 잘하지만 사실 제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뭐 중국의 그 가방이 뭐 요즘에 명품 많이 약간 사그러들긴 했지만 여자들의 명품이 뭐 그 유럽 제품들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서도 잘 만들지만 역시 중국 제품의 가방을 사보면 뭐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그 마무리가 그 디테일한 게 없어요. 네. 근데 한국 제품들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그 저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우리만 못해요. 그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저거 많은 것들을 융복합 시킨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네네. 네트워크, 하드웨어 다 융복합 시킨 건데 기계 그런 융복합 쪽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융복합하는 그런 능력.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 중국 이렇게 그 가운데 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아주 뛰어나요. 그 일본은 아주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한국 사람들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일본 쪽하고 중국 쪽을 잘 알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비빔밥을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빠르게 맛있게 네, 비빔밥을 맞아요. 만들면. 네.
그 예뻐야 돼요. 그 비빔밥이 네. 성공한 게 아, 네네. 디자인. 그냥 비빈다고 아.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비비기 전에 네. 예, 모양새가. 모양이죠. 이게 색깔도 그렇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네. 제가 오늘 좀 떡을 준비를 했는데 아, 네. 그좀 떡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좀 빵보다 떡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네. 대표님 자꾸 주제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업하시면서 그 사람 때문에도 많이 힘드신 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좀 피해야겠다 뭐 이런 게 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 좀 하나 글쎄요, 알려주시죠. 뭐 사람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사실 뭐 민감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긍정적인 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물론 저 주변의 동료들 보시면 불평불만도 많고 뭐만 있으면 계속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열심히 하자 뭐 내가 좀 할게 그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종이장도 맞들면 좋다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저는 되게 좋게 보이고 부정적인 쪽에 선 사람들 뭐 비편도 좋고 비평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까 관공서 대기업이 관공서 쪽에서 우리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관공서에서 보통 이제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거 바라는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공서 물량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CCTV 쪽이 좀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입찰이나 좀 그런 걸 공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네. 바라는 거. 네, 지금은 그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소기업 보호 제품으로 CCTV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가 뭐 삼성 걸로 갖고 와라, LG 거로 갖고 와라, 뭐 옛날 같으면은 소니 거로 갖고 와라, 파나소닉 걸로 갖고 와라 이런 거 사실 못 하죠. 네. 근데 요즘엔 또 중국 거 갖고 오지 마라 소리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 어려운데 그 중소기업 보호 제품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압력 행사를 못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이 뭐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 한국시태 같은 경우는 주로 B2B 영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B2C도 그렇죠. 하시나요? 아니 B2C는 B2B.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B2C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소기업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대기업의 그 브랜드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네. 판매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해외를 나가면 차라리 괜찮다. 그렇죠.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요. 한국의 문화가 네. 뭐 예전에 그 외제를 좋아하던 그런 문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또 그 뭐 이런 대기업 제품을 좋아하는 문화가 한국에 아직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을 우회해주고 중소기업을 그 해주는 문화는 솔직히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이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그 추세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긍정적이시고 어려움은 예상하지만 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시택의 5년 후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저희가 나름대로 그 비전을 이제 만든 게 뭐 2020년 그 호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뭐 그 지금 중견기업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뭐 100억대 지금 100억이 안 되긴 하지만 80억 정도 매출을 갖고 있지만 네. 그 300억 이상의 이제 그 중소기업이 되는 이제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 보면 탐 크루즈가 막 해가지고 정말 이런 CCTV 이런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다가 적외선 탐지도 넣고 뭐 자동으로 막 이렇게 센싱해서 뭐 움직이는 것도 넣었지만 융복합할 때 앞으로 지금 여기다가 어떤 거를 좀 더 넣고 싶으십니까? 붙이신다면 어떤 거?
저희 제품은 지금은 그 몸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CCTV가 뭔가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뭔가 명령을 주면 뭐 회전도 하고 줌도 땡기고 음. 뭐 이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몸체인데 거기다가 이제 뇌를 넣어야죠. 네. 뇌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CCTV인데 그 뭐 지금까지야 뭐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그 영상을 이제 다시 인간이 판독하고 뭐 그러게 하는 예, 거잖아요. 다시 보는 기능이지만 앞으로는 그 스마트 CCTV는 예방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범죄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아까 마이너 영화에서 리포트처럼 예, 미리 이제 분석도 관제센터에다가 하고 예, 분석도 알람을 하고. 울려주죠. 어. 요런 그러니까 그 몸체에다가 그 뇌를 심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요? 이미 지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CPU라든지 이런 그 용량이 또 지금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CPU도 성능이 좋아져서 네. 그 걔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발전하다 보면 그 작게 그 IC로 만들어서 저 카메라에다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뇌를 심어 놓는 거죠 저기다 네네. 네.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녹화를 다 하지 않습니까? 녹화를 했을 때 그 디지털 저장 장치가 보통 이제 용량이 있으니까 삭제하고 또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그 보관을 하나요? 녹화 한 며칠 정도? 네, 지금 뭐 국가에서는 이제 그 권고된 그 날짜가 30일이에요. 아, 30일간은 30일은? 보관해야 된다. 예, 보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범죄를 예방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 그럼 뭐 이렇게 학교 앞에서 배회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범죄 대상자로 올라가게 되고 감기 걸린 사람은 학교 가면 안 돼.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한 지역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아. 이렇게 배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범죄인들 보면은 미리 좀 그 장소를 물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영상 장치에 녹화가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아무래도 위험 요소로 등록이 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패턴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행위가 벌어지면 그냥 그렇죠. 찝어내는 그런 네, 형식이 맞아요. 되겠네요. 네. 혹시 그 자택에도 네. CCTV를 많이 설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안에 당연히 있죠. 네. 아파트 안에 당연히 있고 뭐 저희 회사 그 뭐 회사에도 CCTV 많이 있습니까? 회사 안에도? 회사 안에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하시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참 CCTV 회사에 CCTV가 없다. 네.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네.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한 직원들이 그 신뢰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안 해놓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의실 같은데 데모 장비는 많이 있죠. 아니 회사 밖에요. 뭐 회사에 훔쳐갈 게 없나 보죠? 회사가 그렇게 별로 귀중한 게 없는 회사인가 보죠? 어떤- 아니요 그 밖에. 아파트형 공장이다 보니까 아, 네. 이미 바깥에. 이 설치를 뭐 요소에서 네. 많이 해놨어요. 그 네. 저희가 해놓은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토크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마이크 좀 준비해서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고요. 먼저 질문 손 들어주고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앞에 잠깐만요. 마이크. 네, 맞습니다. 먼저 온라인 쪽에 질문부터 할게요. 이동원 씨께서 아닙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그 작년 매출이 보니까 66억이었고요. 올해 80억 정도 매출하시면 한 10%, 20% 이제 성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격은 옛날 CCTV 대비해 보면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격이 센 것 같더라고요. 이 PTG 같은 경우에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 네네, 그냥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희 거는 이제 기능이 많다 보니까 비싸요. 네. 근데 이 비싸야 잘 팔려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성장기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보면 10년 전에는 한 40만 원, 50만 원 했다가 네. 최근에 4만 원대, 뭐 3만 원대 이렇게 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수량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몇 년 정도까지는 그게 좀 괜찮을 거로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날로그가 그 디지털로 바뀌고 이제 이런 사이클에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저가형 CCTV들이 계속 그 또 시장을
또 선도해가는 아니 선도는 아니고 그런 CCTV 시장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고기능을 하는 CCTV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분화돼서 가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섞이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이제 가격대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거나 200만 원 받던 게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중국산 민킹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자꾸 아까 CCTV가 스마트한 기능들이 네. 들어다 보면 그 선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되죠. 아, 네. 기능이 보완되니까요. 네, 좋은 기능들이 더 네. 들어가니까. 그 프라이버시 문제는 좀 어떤가요? 되게 보면 CCTV 관련해서 작년인가부터 안행부 같은 데서 CCTV 관련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공지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문제도 그 시장이 확장되는데 좀 그 핸디캡이라든가 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저분 신문 기자 같으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아니.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네. 그런 그 영상 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이미 시행이 돼서요. 네네. 뭐 아무거나 그거를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네네. 되질 않고 더군다나 이제 그 IP나 네트워킹으로 해서 영상이 전송이 되면 지금 그런 그 암호화되는 기능들을 모듈을 넣어서 관공서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이 PTG나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관공서에 아주 많이 들어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아까 분? 잠복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권성님께서 그 다른 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권성님께서요. 그 중소직 기업 제품의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AS 문제나 제품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보는데 그러한 제품의 기술과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객사에 어필하고 계시는지요? 아, 예. 저희는 그 제품을 팔기보다는 서비스를 팔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 슬로건이 있는데요.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그 정책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쪽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게 지역이 넓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그 속칭 바가지 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차? 예, 네. 바가지 차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탑승을 해서 이렇게 그 크레인처럼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제품은 한 6m 폴에 설치가 되는데 네네네. 그렇죠. 아. 예, 그런 이제 크레인을 아. 그 CCTV 업체들이 네. 부르려고 하면 네. 한 3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죠. 임대료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바가지차라고 하는 부분을 끌고 가서 서비스를 해주죠. 무상으로. 예, 아, 무상으로 바가지. 해주죠. 네. 2년간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어허. 사실은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제조회사에서 지금 사장님 같이 그런 이제 서비스를 파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된 자세라든지 그런 자세가 예전에 용사에서 일했던 거기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본인이 타고나신 겁니까? 그런 게? 그거보다는 이제 그 제품의 특징인데요. 네. 이런 그 소비재 상품이냐 아니면 저희가 B2B를 하고 또 깊숙이 파고들다 보면 그 저희 제품을 사는 고객들, 고객사들의 그 마음을 잘 알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좀 긁어준다고 하듯이 네. 그렇게 긁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회사 제품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또 질문. 네.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아까 그 올해하고 내년에 6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중국산이 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가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파트너 회사들이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거를 같이 어떻게 웨이지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가 부분도 약간 좀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데 못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향후에 또 이제 수출을 할 때 약간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약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산이 들어오더라도 그 중국산들이 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파트너십이 가지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그 파트너사들과의 가격적인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그 가격이 그 다른 그 경쟁사보다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그 파트너사끼리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서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좀 가져가게 됨으로써 근데 그게 좋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네. 외주 같이 파트너사 회사들의 원가가 좀 마땅치 않으면 그 자체를 다른 데 아웃소싱 해가지고 뭐 회사는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중국 쪽에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서로를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보다는
그 서로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상대 회사들의 가격을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나만 비싸게 한다고 되진 않고요. 그 업종에 그 표준되는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그거보다는 조금 내리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도 내리고 파트너에서 내려서 가격 경쟁력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중국 회사들이 네, 들어와가지고 국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퀄리티도 지금은 이제 그쪽에 디테일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아마 채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약간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해봤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 저희 회사는 그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온라인에서 문지연님께서요. 저는 디자이너인데 마케팅 기획에 하고 싶어서 조직 내에서 호시탐탐 기획 쪽 일에 스스로를 어필하는 중입니다. 혹시 회사에 다른 쪽의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업 외 다른 방향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지요? 그러면 저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너는 이 일해서 너는 이 일만 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저도 그 적성이 안 맞아서 사실 저는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기술부로 들어왔는데 뭐 이 사람이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영업부로 간 직원들도 많고요.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디자이너도 하고 네. 기획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네. 그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중에서 비슷한 분야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사람이 뭐 이런 디자이너를 한다. 이건 네. 좀 어렵죠. 네. 왜냐면 계속 조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저 뒤에. 네. 예,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중국 관련해서 그 비즈니스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은 규모의 경제고 또 그 규모의 경제에 따라가기는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건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큰 시장의 그런 규모의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또 진입할 때 사장님 개별이 아니라 지금 그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나 IT 워크나 또는 지금 국내에서는 경쟁업체들을 포함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한번 진입해 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개별적으로도 다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은요. 이런 방법은 제가 권하고 싶네요. 저희가 그 큰 시장을 저희가 그 끌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SI를 크게 하는 대기업들, 뭐 아까 그 중소기업 보호 제품으로 선정되다 보니 그 국내 대기업들이 그 한국에서 이렇게 진출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SI를 하는 회사들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 라인에 그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겠어요? 네. 저기 사장님께서 그 SI 솔루션을 표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제품군을 보면은 되게 CCD 카메라 위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말고도 뭐 녹화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능형 그 이상 뭐 행동 뭐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탐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용처가 기업향 어떤 그 보안 솔루션 말고도 뭐 국방이나 여러 가지 응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하시고 계시고 SI 솔루션이라고 하셨을 때 그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그 아까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메커니즘이 위주가 되고 이런 또 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CCTV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SI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통합관제센터의 그런 서버나 스토리지, 뭐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턴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는 이제 제조라든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 저희 위에 있는 회사들이 그 SI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와 이제 코업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업 형태를 갖게 되죠. 자, 또 질문 전 하나 이제 두 번째 게스트 분이 네. 벤처 캐피탈이고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아까 뭐 코스닥도 생각하셨 2020년 코스닥 생각하셨는데 요즘 뭐 투자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뭐 지금은 아닌데요. 아, 이제 지금 조금 아니세요? 시간이 가게 되면 네. 사실 저는 그쪽 그 재무나 금융에 대해서 좀 약한 편이에요. 아, 네. 예, 뭐 기술적인 계통을 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럼 이제 전문적인 그런 뭐 상장을 하는 IPO를 네. 운영을 해주고 IPO 쪽에 컨설팅 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와 또 코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도 하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다 많이 납품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 조달청을 통해서 할 때 정부로부터 낙찰을 잘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그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뺑뺑이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입찰이 거의 다 뺑뺑이에요. 뺑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달청에 투차를 하게 되면 뭐 거기서 한 뭐 1,000몇백 개 업체가 뺑뺑이 돌려서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이게 뺑뺑이죠. 네. 네, 한 그렇던데? 2,000개 정도. 2,000개 이렇게 들어요. 2,000 업체, 1,000몇 개 업체. 두 번째는 그 기술 입찰을 하는데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솔직히 저희 회사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 왜요?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 또 요건이 그런 자격 요건들이 대기업들만 보통 예, 거의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정도가 네.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그런 회사들을 뒤에서 지원을 하고 네. 그 오히려 베이스 마케팅을 좀 하죠. 그러니까 뭐 영업적인 노하우라고 하면 그런 그 중견기업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또 마케팅 쪽으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많은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아, 그러니까 큰 업체가 따면은 뭔가 컴포넌트로 이게 들어가게. 아, 네. 컨소시엄 저희 제품으로 제한이 되게끔 네네.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많이 알려서 근데 아까 LG전자 직원들이 여기를 뭐 집처럼 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대기업이나 뭐 나보다 큰 회사하고의 그런 아주 파트너십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도 다 그런 생각할 텐데 네. 그렇게 하기 아까 그 회사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셨지만 그렇죠. 그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도 거기도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좀 좋을 건지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쪽에.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아까 피디님께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그게 약하긴 한데요. 네. 이 감성적인 아니 부분 친구 신청 안 받아주셨죠? 제가 잘 안 해서 그렇긴 한데 감성적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자주 만나야 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노하우라든지 장점들을 우선은 준비를 해야죠. 네. 준비를 하고 저희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업자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 있는 업자를 좋아하죠. 업자시군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업자. 뭐 때로는 아까 가불의 관계를 인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업자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난 그럴 바에 안 해. 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뭔가 나 기술 있는 업자 이런 마인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숙일 줄 알아야 되고 굽힐 줄 알아야 그렇죠. 되고. 맞습니다. 굽히고 들어가야지 뭐 방법이 네, 없죠. 맞습니다. 자, 이제 27분 오늘 여기까지 1분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죠. 네. 하고 지금 이제 3분 뒤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요. 3분 뒤에 이제 2부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9시 반에 전체 다 같이 이제 여기 계신 같이 박 대표님도 다 임 대표님 다 같이 시선대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 뒤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